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대와 전주대에 이어 군산대와 호원대가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학가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량 실직과 폐업 사태가 빚어진 군산 지역 조선업체들에게 4천억 원을 지원해 업종 전환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구형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해마다 턱없이 올라 주민 부담을 부채질하고 있지만 업체는 주민이나 시의 목소리에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오늘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대학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사태 때마다 대학생의 외침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바쁜 학업을 뒤로하고 대학생들이 강의실이 아닌 정문에 섰습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개인의 소유로 만들어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통탄한 심정으로 허탈해하고 있다. 또래 대학생인 최 씨의 딸에게 제기된 각종 특혜 논란에 분노하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시작됐습니다. 비리를 저질러서 그렇게 쉽게 학교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확실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일부 교수들도 평소보다 수업을 일찍 끝내며 학생들의 시국선언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무능한 현 정권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은 인근 군산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박근혜 대통령은 남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봐라.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시국선언은 이미 지난주 전북대와 전주대에서 시작돼 4곳이 동참했으며 원광대 등 도네타 대학도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이 대학가로 빠르게 번지는 양상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처음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에서 촉발된 민노총 소속 시내버스 노조원들의 경적 시위도 무기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가해도 되겠다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시민사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 지역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오는 5일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촛불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군산 호원대와 군산대 등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랐으며 전주 풍남문에서는 시민 400여 명이 촛불을 들고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한편 오늘도 원광대 등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이어질 예정이며 풍남문 광장에선 오는 12일까지 매일 시국 촛불 집회가 이어집니다. 최순실이 문화체육 예산을 좌지우지하면서 K스포츠 같은 급조된 단체가 태권도 예산을 독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치러지는 무주에도 약속됐던 예산 배정은커녕 방치되다시피 한 것이 현실입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확정된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전라북도는 무주를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를 잡았고 정부도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적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가지고 지원을 충분히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태권도원은 보조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련관 한동을 신축하는 것 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태권도인의 성지로 조성될 예정이던 명예의 전당은 주춧돌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과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작년도도 삭감이 됐고 올해도 삭감돼 있어서 태권 단체는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 정부 예산이 삭감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마음 아프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던 김종 차관은 최순실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사표를 제출했고 다른 해도 아닌 세계 선수권이 열리는 내년도 태권도원 예산은 올해보다 30억 원이나 삭감됐습니다. 최순실이 연루된
K스포츠 등의 문체부 예산 배정이 증가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분석입니다. K스포츠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쪽만 일방적으로 올리는 걸 보면 정부나 우리 입장에서 할 때 그게 좀 아쉬운 거죠.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통해 새롭게 도약이 기대되던 무주 태권도원. 전라북도를 세계에 알리는 축제가 되어야 할 선수권 대회마저도 비선 실세들에게는 한낱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부가 조선 산업 악화로 대량 실직과 폐업 사태가 빚어진 군산에 4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주로 업종 전환에 쓰일 계획인데 돈은 새만금과 탄소산업 투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조선업 지원 방안에 따라 향후 4년간 군산에만 4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돈은 주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이 조선업 외 다른 분야를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특히 주력 분야 다각화나 업종 전환을 통해 새만금과 탄소산업 투자를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새만금은 전체 개발 면적의 겨우 0.3%만 투자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체들이 새만금에 농업과 건설기계 분야로 진출하는 데 1,800억 원을 쓸 계획입니다. 또 전주 완주에 집적화된 탄소 분야에 진출하는 업체에게도 약 2,200억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대형 조선사들은 구조조정으로 가고 조선 그런 기자재 업체들은 자체 경쟁력 강화를 하면서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정부는 2025년에는 군산을 포함한 5개 밀집 지역의 조선업 의존도를 기존 65%에서 43%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또 조선 3사 도크 수도 31개에서 24개로 줄이기로 해 군산조선소의 폐쇄 가능성과 실직 위기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책이라고 하기가 그렇던데요. 그 군산 조선소 문 닫으면 관련 업계들은 다 문 닫게 됐지 않습니까? 한편 조선소 위기설이 나돈 지난 4월 이후 일자리를 잃은 군산 지역 조선업 종사자는 지금까지 800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임대건설 신화를 쓴 부영건설이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해마다 최대치인 5%씩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장이 건설사 횡포를 막겠다며 관련 법안 개정까지 나서자 되려 시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전주시청 시장실에 부영건설 측 고문 2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전주시장이 임대 건설업자들의 임대료 인상이 횡포 수준이라며 낸 자료에 서민 울리는 악덕 임대사업자라는 표현이 과하다며 언론의 보도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수정해 줄 수 없겠냐? 네. 응? 이런 내용을 했죠. 이제 나간 건 어쩔 수 없어. 앞으로라도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2년 전 860세대가 입주한 부영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입주 후 지금까지 접수된 하자 보수가 300건을 넘었고 기본 편의시설인 운동실이나 도서관조차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부영 측은 임대료를 해마다 최대 인상치인 5%씩 올려 2년간 부담이 무려 1,000만 원가량 올랐다는 입장입니다. 26평형 같은 경우는 뭐 몇십만 원씩, 7, 80만 원씩. 그다음에 34평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저축해야 1년 5% 인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부영은 전주시는 물론 해당 주민들까지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반대에 붙인 현수막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기업 명예까지 훼손했다며 입주자 대표와 부회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통보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고 전주시를 방문한 것은 당사를 악덕 기업, 파렴치한 등으로 표현해 명의를 훼손했기에 협의차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항공대대 이전 소송에서 패한 주민들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항공대대 이전 반대 대책위는 지난주 서울행정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은 환경피해나 의견 수렴 절차가 무시됐다는 주민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국방부, 전주시 의견만 반영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시는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미루었던 공사를 조만간 시작하고 주민 대화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재료를 속여 엄청난 폭리를 취해온 식품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난 2011년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인증까지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에 본사를 둔 한 냉동식품업체 홍보 영상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을 만든다며 지난 3년간 학교와 회사 7,200여 곳에 식품을 납품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광고 내용과 달리 질 낮은 저가 원재료를 써 170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조작한 보고서에는 떡갈비에 돼지갈비살과 닭고기를 썼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돼지 지방과 닭 분쇄육이 사용됐습니다. 비율들이 상당히 적게 함유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양사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식단을 짜는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당 업체는 식약처나 지자체에 단속돼 성분 검사를 직접 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에 의존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제 원료수 보고라는 거랑 품목재주 보고라는 게 있어서 그게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정부가 보장하는 식품 안정성 인증인 해썹 인증까지 받아 정부 인증과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식품업체 대표 56살 노모 씨 등 19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농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은 어제 김제와 순창, 부안과 정읍의 각 시군청 앞 광장에 나락을 쌓고 정부의 밥쌀 수입 중단과 쌀값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나락을 쌓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대치하기도 했으며 농민단체는 쌀값 폭락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적재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 피해 복구비로 도내에만 15억 원가량이 지원됩니다. 정부 지원 결정에 전라북도는 햇빛 대인 피해와 밭작물 수량 감소 피해 농가에는 농약대를, 고온으로 작물이 고사한 경우에는 종자대를 지원합니다. 도내 폭염 피해 면적은 2,788헥타르에 이르고 과수가 902헥타르, 인삼이 667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완주군이 서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스탠딩 오피스를 시행합니다. 순창 강천산에 여성 전용 화장실이 준공돼 여성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역 소식 정진호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눈높이에 맞춘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창구에 서서 일하는 이른바 스탠딩 오피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완주군은 민원 창구 직원들의 책상을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설치해서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최고의 친절을 베풀어서 국민들이 미소 짓도록 행복한 완주군이 될수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이 단풍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강천산에 여성 전용 화장실을 준공했습니다. 여성 전용 화장실은 유아 동반 가족 화장실과 탈의실, 수유실 등이 갖춰졌고 범죄 같은 위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벨이 설치됐습니다. 강천산을 찾는 여성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했으며 쾌적하고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남원시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읍면동 21곳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취약 지역인 천왕봉 등 7개 산의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장수군이 이달부터 장수 시티 투어버스를 운행합니다. 투어버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에 전주 한옥마을 앞에서 출발해 장수 승마체험장과 논계사당, 논계생가를 돌아보고 다시 전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장수 시티 투어는 저렴한 경비로 장수군 주요 관광 명소 일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김제시가 올해 지평선 축제에 대한 성과 분석 보고와 토론회를 통해 내년 행사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강화했고 아궁이 쌀밥짓기처럼 농경문화축제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우리 지역 다양한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라북도립 국악원 무용단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전통춤의 원형 보존과 계승을 위한 기획 공연을 선보입니다.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장애인 공감 콘서트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1943년에 상영된 흑백 영화 가스 등이 연극으로 재구성돼 오늘부터 27일까지 한옥마을 아트홀 무대에 오릅니다. 국악 실내악단의 슬기둥의 다운소리 공연이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있습니다. 9번째 소찬섭 조각전이 오늘부터 6일까지 교동 아트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공동체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공동체 한마당 행사가 오늘부터 이틀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는 오늘부터 닷새간 도내 일원에서 제1회 세계 한국학 전주 비엔날레를 개최합니다. 남원시와 전북 일자리 종합센터가 마련한 채용 박람회가 오늘 용성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장애인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모레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있습니다. 김제 사랑장학재단은 오늘 시청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콘서트를 엽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북 지역은 오늘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도 지난 7도, 전주 9도 등 7도에서 9도의 분포에 머물러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 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